AI가 인간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날이 올까요? 전 세계 수많은 언어 중 AI 연구자들이 유독 주목하는 언어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앞다투어 연구하고 있는 이 언어. 도대체 어떤 특별함을 가졌길래 이런 관심을 받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한 AI 연구자가 직접 한국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는 연구실을 벗어나 서울의 거리에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함께하며 한글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알고 있던 상식을 넘어서는 한글의 위대함과 효용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그의 연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이크 밀러. 구글 AI 연구소에서 언어 모델을 연구하는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세계 여러 언어를 연구하며 AI가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어학자가 아니지만 AI를 연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언어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게 됩니다. AI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하려면 결국 그 언어의 논리적인 체계를 먼저 익혀야 하기 때문이죠.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특히 자연어 처리 분야입니다. 쉽게 말해 AI가 사람의 말을 듣고, 읽고, 이해하고 또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이죠. 구글이 개발한 AI 챗봇, 바드나 번역기, 음성 비서 같은 것들이 모두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연구실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글이 AI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어느 언어학자의 말이었죠.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많은 언어들은 따로 있는데 한국어가 어떻게 AI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점점 더 깊이 연구할수록 그리고 여러 데이터를 분석할수록 저는 점점 한글의 강력한 잠재력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AI가 언어를 학습하는 방식을 연구하면서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 세계 주요 언어들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어에 대해 연구하던 동료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이크, 한국어의 구조를 살펴봤어? 이건 지금까지 봐왔던 언어들과 완전히 다른데? 저는 동료의 말에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어의 구조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지 설명해 주었고, 그 말에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국어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한국어가 가진 AI 학습 최적화 언어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 한글은 AI가 배우기 쉬운 문자이다. 영어나 프랑스어, 중국어 같은 언어들은 AI가 학습하기엔 상당히 까다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프랑스어는 복잡한 문법과 성구분, 그리고 중국어는 수천 개의 한자를 암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한글은 소리나는 대로 적는 문자입니다. AI가 특정 단어를 학습할 때 문자 그대로 발음을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외 규칙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 AI가 규칙을 익히기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캣이라는 단어는 그냥 외워야 하지만 한글은 키읔과 에, 시옷의 조합을 배우면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AI가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 엄청난 장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 한국어는 문장 구조가 AI 분석에 최적화되어 있다. 영어는 문장에서 단어의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I love AI와 AI loves me는
단어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인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나는 AI를 사랑한다와 AI를 나는 사랑한다는 단어의 순서를 바꿔도 뜻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AI가 문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 훨씬 더 유리한 구조를 제공해 줍니다. 세 번째 이유. 띄어쓰기가 AI 학습을 도와준다. 중국어나 일본어처럼 띄어쓰기가 거의 없는 언어들은 AI가 문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어 문장에서 오늘 날씨는 최고입니다라는 문장을 보면 띄어쓰기가 없어 AI가 어디서 단어가 끊기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어는 명확한 띄어쓰기 규칙이 존재해 AI가 학습하기 훨씬 쉽습니다. 이는 AI가 문장을 더욱 자연스럽게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저는 한국어에 대해 더욱 깊이 연구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한글과 한국어를 경험해 봐야겠다. AI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어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글이 가진 강력한 잠재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연구팀의 지원을 받아 구글 코리아로 단기 출장 기회를 얻었고, 직접 한국에 가서 AI와 한글의 관계를 연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과연 한글이 AI 연구에 그렇게 중요한 언어가 될 수 있을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그 모든 의심을 단번에 날려버릴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제 연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묘한 기대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연구실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며 한국어가 AI 연구에 최적화된 언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그것이 실제 현실에서도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볼 차례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내부를 돌아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주변 안내판들을 살폈습니다. 영어와 한글이 함께 적혀 있었지만 제 눈은 이상하리만큼 한글을 먼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지? 내가 원래 영어가 익숙한데. 잠시 멈춰서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곧 깨달았죠. 한글이 일정한 블록 형태로 배열되다 보니 시각적으로 빠르게 인식되었던 겁니다. 알파벳은 길어질수록 형태가 불규칙해지는 반면 한글은 글자 자체가 균형 잡힌 사각형 형태라 읽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의 구조 자체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걸까? 그 순간 연구실에서 마주했던 논문 속 문장들이 다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글은 AI가 학습하기 쉬운 문자이자 인간이 정보를 가장 빠르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 중 하나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들은 일상에서 다른 언어 사용자들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저는 일부러 주변 승객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출근길인지 많은 사람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신기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텍스트 입력 속도가 엄청 빠르네. 사람들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서 엄청난 속도로 메시지를 입력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긴 문장을 입력할 때 보통 자동 완성 기능이나 음성 입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기능을 거의 쓰지 않고도 빠르게 문장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한글 타이핑 속도 실험해보면 재미있겠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인 친구에게 부탁해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문장을 영어와 한글로 입력해보면 어느 쪽이 더 빠를까?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글이 영어보다 최소 30% 이상 빠르게 입력되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영어는 한 단어를 입력하기 위해 여러 개의 알파벳을 타이핑해야 하지만 한글은 두세 개의 자음과 모음만 조합하면 한 글자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 문자 시스템이야. 한글은 처음부터 사람을 위해 그리고 사람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탄생한 문자였던 겁니다. 당시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 한글의 이 효율성은 단순히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차원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서도 가장 강력한 입력 방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구글 코리아 연구소에서 AI 음성 인식 기술을 테스트하는 실험실에 들어섰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여러 언어로 된 음성 데이터를 입력하고 AI가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는지를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한국어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해 볼까? 저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된 샘플 음성을 AI에 입력하며 인식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어 음성 인식 정확도가 다른 언어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유를 곰곰이 분석해 봤습니다. 1.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문자이기 때문에 발음과 문자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 2. 한국어 문장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 AI가 문법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3. 높임말, 반말 같은 존댓말 체계가 AI의 문맥 분석 능력을 향상시킨다. 특히 영어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영어에서는 레드라는 단어만 해도 현재형은 리드, 과거형은 레드로 발음이 달라지는 등 예외가 많아 AI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단어를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기 때문에 AI가 따로 복잡한 학습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어는 AI 시대에서도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될 수 있다. 이건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도 증명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조용히 연구 노트를 정리하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AI 언어 모델의 핵심이 사실은 바로 여기 있었던 걸까?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AI가 인간의 언어를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AI가 더 발전할수록 한글의 가치도 더욱 빛을 발하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구글 본사로 돌아가서 동료 연구자들에게도 공유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AI 연구를 시작한 이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사실도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과거에도 혁신이었고 미래에도 혁신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간 서울을 돌아보며 한글의 구조적 강점과 효율성을 직접 경험한 저는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다. 하지만 이게 정말 모두를 위한 문자라고 할 수 있을까? 한글이 배우기 쉽고 효율적이라는 건 데이터로도 경험으로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글이 전 세계인들을 위한 문자일까? 한글을 어려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모두가 이 문자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걸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어느 날, 저는 구글 코리아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AI 프로젝트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자마자 한국인 연구원 한 명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이크, 한글 연구는 재미있나요? 그럼요. 정말 흥미로워요. 특히 한글이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라는 게 놀라워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뭔데요?
한글이 정말 모두에게 배우기 쉬운 문자인가요? 저는 지금까지 한글을 어려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사실인지 확신이 안 서요. 혹시 한글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할 때 드는 직업적 의심을 내비쳤고, 곧 다른 연구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라면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겠네요. 어떻게요? 시각장애인 학교에 가보시겠어요? 그렇게 저는 서울에 있는 한 시각장애인 특수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글 점자를 배우는 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학교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교실로 들어서자 한글 점자로 된 책을 손끝으로 읽고 있는 학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고 질문했습니다. 점자로 한글을 배우는 게 어렵진 않나요? 그러자 한 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영어 점자보다 훨씬 쉬워요.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정말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학생은 손끝으로 점자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영어 점자는 알파벳 하나하나를 외워야 하고 글자가 길어질수록 어렵거든요. 그런데 한글 점자는 초성, 중성, 종성 단위로 만들어져 있어서 금방 익힐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처음부터 모두를 위한 문자로 만들어진 거였구나. 한글 창제 당시 세종대왕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 어려운 한자 대신 누구나 쉽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철학은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저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한글이 왜 AI 시대에도 강력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구글 코리아 연구소로 돌아온 저는 팀원들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AI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하듯이 한글도 원래부터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이야말로 AI가 한글을 연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 말을 들은 연구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글은 AI가 연구하기 쉬운 언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AI가 발전할수록 한글이 가진 이 특별한 철학은 더욱 빛을 발할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위해 탄생한 문자,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나다. 이것이야말로 한글과 AI가 만들어갈 미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친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구글 본사에서 열린 AI 연구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한글과 AI의 관계를 연구하며 얻은 깨달음을 동료들에게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다양한 언어 전문가들과 AI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저는 한글이 AI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AI가 인간의 언어를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거듭할수록 AI가 학습하기 쉬운 언어 구조가 곧 인간에게도 배우기 쉬운 언어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연구 데이터를 보여주며 덧붙였습니다. 한글은 AI에게 최적화된 언어입니다. 자음과 모음의 체계적인 조합 방식, 발음과 철자의 일관성, 문장의 직관적인 구조까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자 자체가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시각장애인 학생들과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연구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글 점자는 초성, 중성, 종성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학습이 빠르고 문자를 배우는 데 드는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즉, 한글은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자입니다. 이는 AI 기술이 추구하는 방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AI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가가야 하니까요. 그때 한 연구원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한글의 중요성도 더 커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I가 더욱 발전할수록 한글이 가진 효율성과 직관성이 더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한글은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AI 기술과 더불어 미래에도 혁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연구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AI와 잘 맞는 언어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한국어 모델을 좀 더 발전시켜야겠어요. 특히 음성 인식이나 자동 번역 분야에서 한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몰랐거든요. 하지만 직접 한국에서 경험하면서 한글이 단순한 문자라기보단 사람을 위한 문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조용히 한글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세종대왕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압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이를 쉽게 익히지 못한다. 이에 내가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백성이 쉽게 익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노라. 이 문장을 천천히 읽어내려가며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창제된 지 600년이 지난 지금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언어의 역할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가 인간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려면 그 언어가 쉽고 직관적이며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한글과 AI가 가고자 하는 길은 같았습니다. 모두를 위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과거에도 혁신이었고 미래에도 혁신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연구원으로서 이 혁신을 더욱 널리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며칠 뒤 구글의 공식 블로그에 제 연구 결과가 소개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크 연구원님. 저는 한국에서 AI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연구원님의 발표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AI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저도 AI를 통해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메일을 읽으며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글과 AI의 만남이 또 다른 누군가의 꿈이 되었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한글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AI가 더 성장할수록 한글이 가진 힘도 더 널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AI 시대, 한글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한글을 연구하고 AI 기술과 접목하는 이유는 바로 한글의 논리성과 과학성 덕분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지만 당연하게 여겼던 한글이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언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글의 가치를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널리 알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글과 AI의 미래,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